지난 시간 2차원 탄성 충돌 문제에 이어서 오늘은 실험실 기준계와 질량 중심 기준계를 공부하겠습니다. 충돌 문제는 두 가지 기준계에서 기술하면 편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실험실 기준계죠. 표적이 정지해 있는 기준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실험실 기준계에서 2차원 탄성 충돌을 문제를 풀었습니다. 둘 중에 한 물체가 정지해 있다고 생각하니까 문제 풀기가 쉬웠죠. 그렇지만 그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아무렇게나 어떤 일반적으로 두 물체가 다 속도를 갖고 오더라도 두 물체 중 한 물체가 정지해 있는 것으로 놓고 나중에 그쪽으로 이제 변환을 할 수가 있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두 물체 중 한 물체가 정지한 기준계, 이 한 물체가 정지했을 때 정지한 놈을 우리가 표적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실험실 기준계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게 또 편리할 수가 있냐면 질량 중심 기준계인데, 이것은 질량 중심이 정지한 기준계다라고 했죠. 그렇지만 이 어떤 기준계에서 풀든지 간에 우리가 나중에 한 기준계에서 푼 결과는 임의의 기준계로 항상 변환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초기에 충돌 전에 두 물체가 어떤 속도에 있던 경우든지 그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론적 배경은 바로 무엇이냐면 두 기준계 사이의 변환식입니다. 한 기준계가 있고 다른 기준계가 있는데 단 조건은 무엇이냐면 한 기준계에 대해서 다른 기준계가 등속도 운동을 해야지 됩니다. 자, 그런 변환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갈릴레이 변환이라고 불렀죠. 우리 5강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기준계가 있는데 지금 갈매기의 운동을 A라는 기준계하고 B라는 기준계로 이제 기술한다고 하겠습니다. 또 A라는 기준계에 대해서 B라는 기준계는 V라는 속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A라는 기준계에서 갈매기의 위치가 X이고 그 다음에 B라는 기준계에서 갈매기의 위치가 X 프라임이라면 두 기준계 사이의 변환, 이걸 갈릴레이 변환이라고 하는데 이 그림에서 금방 알 수가 있죠. t가 0일 때 A 기준계와 B 기준계의 원점이 일치했다면 시간 t만큼 흐른다면 A 기준계와 B 기준계 원점 사이의 거리는 VT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X하고 X'하고 VT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X'은 저기 보니까 그렇죠. X'은 X-VT고 시간은 A 기준계나 B 기준계나 다 똑같을 테니까 T'은 T 이렇게 놓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무엇을 먼저 확인할 수가 있냐면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A 기준계에서는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F는 m dt 제곱분의 d 제곱 x 이렇게 쓸 수 있죠. 또 B 기준계에서는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F는 m dt 프라임 제곱분의 d 제곱 x 프라임 이렇게 쓸 수가 있죠. A 기준계에서의 F하고 B 기준계에서의 F를 똑같이 쓰는 것은 무엇이냐면 힘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계가 바뀐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다 이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릴레이 변환에서부터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겠습니다. 그 양변을 미분할 것 같으면 한 번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또 한 번 미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두 번을 미분했더니 dt 프라임 제곱분의 d 제곱 x 프라임이나 dt 제곱분의 d 제곱 x가 같다 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A 기준계의 우변이나 B 기준계의 우변이 같아서 똑같은 형태의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결과는 무슨 얘기냐면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A 기준계에서 성립하면 B 기준계에서도 똑같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표현하는 숫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계식은 똑같아서 나중에 얻는 결과는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이런 기준계, 특히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성립하는 기준계를 관성 기준계, 간단히 관성계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서로 다른 관성계, 이러면 한 관성계에 대해서 등속도 운동하는 다른 관성계를 얘기하죠. 서로 다른 관성계에서는 물리법칙이, 특히 역학법칙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갈릴레오의 상대성 원리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갈릴레오가 이것을 맨 처음에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배가 있는데 배가 잔잔하게 가고 있으면 정지해 있는 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나 또는 그 배에서 등속도 운동하는 다른 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갈릴레이 변화는
또 다른 데도 이용이 될 수 있었죠. 그게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속도 덧셈 법칙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갈릴레이 변환이 있다면 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의 미분을 취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나누면 그게 바로 뭐냐면 dt 프라임분의 dx 프라임, 이거 속도죠. 그리고 dt분의 dx, 이것도 속도고 빼기 v, 이런 식을 얻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 기준계가 있다면 우리 속도를 얘기할 때는 우리 앞에서 이미 했었죠. 속도는 누가 보느냐에 다르다. 다시 말하면 어떤 기준계에서 그 속도를 관찰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속도를 얘기할 때는 사실은 반드시 관찰한 기준계를 얘기해 줘야지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한다면, 자, 이 갈매기를 C라고 하고 A 기준계를 A라고 하고 B 기준계를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VAB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B가 본 A의 속도다, 이렇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VCA는 뭐가 되겠습니까? A 중계에서 본 C의 속도니까 DT분의 X가 되죠. 그리고 VCB는 뭐가 되겠습니까? B 기준계에서 본 C의 속도니까 DT 프라임분의 DX 프라임이 되죠. 그리고 VBA는 뭐가 되겠습니까? A 중계에 대한 B 기준계 속도니까 그냥 V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이 변환에서 우리 어떤 요 결과를, 요 속도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누가 본 속도라고 바꿔 쓸 것 같으면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VCB는 VCA 빼기 VBA라고 쓸 수가 있는데, 요걸 잠깐 이양해서 외우는 게 훨씬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속도 덧셈 법칙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여기서 외우는 방법은 뭐냐면 VCA는 그 가운데다가 아무거나 VCB 더하기 VBA, 이렇게 B자를 하나 집어넣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1차원 탄성 충돌,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구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두 물체가 이렇게 충돌합니다. 그랬을 때 충돌 전에 선운동량, 총 선운동량이 P1 더하기 P2라고 한다면, 충돌한 다음에, 충돌하기 전에는 힘 받지 않죠. 그래서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다가 충돌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속도가 변합니다. 그리고 충돌 후 선운동량, 총 선운동량이 P1 프라임 더하기 P2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1차원 탄성 충돌일 때 우리 두 가지 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선운동량 보존이었죠. 그래서 이 식이 성립했습니다. 또 하나는 운동에너지 보존이었죠. 이 식이 성립했어요. 그래서 이 식을 풀면 우리 비결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물체는 전부 좌변으로, 두 번째 물체는 전부 우변으로 옮길 것 같으면 금방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자, 이런 결과였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일반적인 기준계에서 풀었죠. 이것을 갖다가 특별한 기준계에서 풀면 훨씬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실 기준계에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난 시간에 2차원 탄성 충돌을 할 때 물체 중에 하나를 정지했다고 놓고 실험실 기준계에서 풀어서 이제 간단하게 됐죠. 만약에 두 물체가 같이 움직인다고 했으면 그 문제 푸는 게 굉장히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물체가 정지해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푼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기준계로 변환하면 된다라고 하는 예를 지금 1차원 탄성 충돌로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험실 기준계에서 1차원 탄성 충돌을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실험실 기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M2가 지금 정지해 있는 것입니다. 정지해 있는 걸 우리가 표적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제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두 물체가 같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운동량 보존식이 좀 간단해지겠죠. 왜 그러냐면 충돌 전에는 M1, V1 밖에 없죠. 충돌 후는 똑같습니다. M1, V1 프라임 더하기 M2, V2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운동에너지 보존도 좌변은 하나밖에 없죠. 2분의 M1, V1 제곱은 2분의 M1, V1 프라임 제곱 더하기 2분의 M2, V2 프라임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푸는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항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요거 2차 방정식이 두 번째 게 있어서 좀 복잡합니다. 그럴 때는 비결이 바로 뭐였습니까? 첫 번째 물체는 좌변에, 두 번째 물체는 우변으로 이렇게 옮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식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 물체가 두 항이 있고 두 번째 물체는 한 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식도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됐습니까? 4식을 3식으로 나누죠. 그때 이런 간단한 식이 이렇게 주어지죠. 자, 이런 식이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우리 3식도 좀 형태를 조금 바꾸면 좋겠어요. 양변을 M1으로 나눌 것 같으면 이렇게 간단히 됩니다. 그러면 요 두 개를 보면 요거 금방 뭔가 풀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렇게 두 식이 이렇게 됐다면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구하는 게 우리 충돌 후 속도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충돌 후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요 식을 간단히 더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V1 프라임은 없어지고 V2 프라임을 우리 금방 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V2 프라임을 구하면 바로 이렇게 되는구나. 어떻습니까? 아까보다 훨씬 쉽게 구해집니까? 네,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식을 구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V1 프라임을 구할 차례이죠. V1 프라임을 구할 차례면 요거 두 개로 바로 구하기는 복잡한 거니까 육식을 그냥 오식에다 대입하면 바로 나올 수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식을 오식에다 대입해서 요걸 계산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V1 프라임은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으로 보내려면 다시 말하면 표적이 움직이고 있는 처음에 충돌 전에 V2가 0이 아니라 그냥 V2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갈릴레이 변환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도 덧셈 법칙을 이용하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A가 실험실 기준계라고 실제 기준계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B가 실험실 기준계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실제 기준계의 속도는 전부 U자로 표시하겠습니다. 실험실 기준계의 속도는 지금 방금 우리가 구한 V자로 표시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실험실 기준계의 원점에 딱 뭐가 놓여 있습니까? 표적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실험실 기준계에서는 속도가 0이지만 A 실제 기준계에서는 속도가 얼마입니까? 속도가 V2죠. 그 V2로 가고 있으면 우리 V2 그 V2는 이제 A 기준계에서 보면 U2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U2는 어떤 속도냐면 A 기준계에서 본 B 기준계의 속도죠. 그래서 VBA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요 A와 B를 두 개를 바꾸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마이너스가 붙는다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VAB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도 덧셈 법칙을 이용을 해서 우리 무엇을 구하냐면 VCB는 다시 말하면 실험실 기준계에서 본 그 C는 M2의 속도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요? VCA 더하기 VAB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VCB가 바로 뭐든지 이제 실험실 기준계에 있는 속도는 전부 뭐로 표시한다고 그랬습니까? V로 표시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실제 기준계에 있는 건 전부 U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실험실 기준계의 속도하고 실제 기준계의 속도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VAB가 바로 뭐였어요?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U2죠. 마이너스 U2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어떤 속도든지. 그래서 우리 앞에서 구한 V1 프라임이 뭐였습니까? V1 프라임이 M1 더하기 M2분의 M1 마이너스 M2 V1 이렇게 나왔었죠. 이것은 실험실 기준계의 결과입니다. 이 실험실 기준계의 결과를 실제 기준계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실험실 기준 요거만 실험실 기준계를 전부 U-U2 이렇게 바꿔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V1 프라임 자리에 U1 프라임 빼기 U2 그 다음에 V1 자리에 U1 빼기 U2 이렇게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U1 프라임으로 다시 쓸 것 같으면 어떻게 했냐? U1 프라임으로 쓰려면 U2를 오른쪽으로 이항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통분해서 계산했더니 바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거 우리가 우리 1차원 탄성 충돌에서 구한 바로 그 식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물체에 대해서도 V2 프라임을 이렇게 간단한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V2 프라임을 U2 프라임 빼기 U2로 바꾸고 그 다음에 U1 빼기 U2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통분하면 오른쪽으로 보여서 통분하면 1차원 탄성 충돌에서 구한 것과 똑같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변환하면 쉽게 풀어서. 그런데 질량 중심 기준계에서 풀면 더 재밌습니다. 질량 중심 기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질량 중심이 정지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질량 중심이 정지해 있으려면 두 물체가 다 이렇게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 충돌 전 두 물체의 선운동량을 합하면 M1 V1 더하기 M2 V2 하는 건 0이 되는 게 질량 중심 기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충돌합니다. 질량 중심에서 충돌하게 되겠어요. 충돌하면 그 다음에 충돌 후에 다시 이렇게 튀어나가죠. 이렇게 나갈 때도 충돌 후에 선운동량도 역시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선운동량 보존법칙이 그대로 성립하니까 선운동량 보존법칙은 바로 뭐가 되겠어요? 충돌 전 선운동량, 다시 말하면 M1 V1 더하기 M2 V2는 0이죠. 그리고 충돌 후의 선운동량 M1 V1 프라임 더하기 M2 V2 프라임도 0이죠. 이게 바로 일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에너지 보존식은 아까하고 똑같게 되겠죠. 충돌 전 운동에너지와 충돌 후 운동에너지가 같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두 식을 풀어서 V1 프라임과 V2 프라임을 구하면 되는데 그 어떻게 구하는지 보겠습니다. 일식을 이제 볼 것 같으면 일식에서 보면 요것도 0이고 요것도 0이니까 여기 있는 0인 데서부터 뭘 우리 알 수 있습니까? V2는 마이너스 M2 마이너스 M1분의 V1 이렇게 되죠. 자, 요거 0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뭘 알 수 있습니까? V2 프라임은
마이너스 m2분의 m1 v1 프라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삼식 두 개를 이 식에다 이렇게 대입하겠습니다. 이 식에서 대입해서 정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v1 제곱은 v1 프라임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거는 v1은 플러스 마이너스 v1 프라임인데 이게 v1은 플러스 v1 프라임 이러면 어떻습니까? 두 개가 속도가 안 바뀌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풀이는 버려야 되겠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만 남습니까? v1 프라임은 마이너스 v1이라는 것만 남고 그걸 다시 원식에다 대입할 것 같으면 v2 프라임은 마이너스 v2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간단하게 어떻습니까? 우리 풀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질량 중심 기준계에서 볼 것 같으면 v1은 자기하고 똑같은 속도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속력으로 v2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속력으로 반대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간단한 결과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질량 중심 기준계에서 풀면 요거 계산하지 않고도 그냥 바로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느냐? 질량 중심 기준계를 우리가 A라고 하고 실제 기준계의 속도는 전부 U로 표시하겠습니다. 아까처럼. 그다음에 질량 중심 기준계는 전부 V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질량 중심의 속도는 뭐였습니까? 질량 중심의 속도는 A 중계에서 본 B 기준계의 속도가 되겠죠. 그건 VBA가 되는데 그건 마이너스 VAB하고 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 덧셈 법칙에서부터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우리 질량 중심 기준계에 있는 물체의 속도는 요거 VCB는 VCA 더하기 VAB 여기 가운데 A만 이렇게 집어넣었죠.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V로 된 속도는 U로 된 속도에다가 VAB니까 VAB는 마이너스 VCM이죠. 마이너스 VCM을 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 기준계 A에서 질량 중심의 속도는 또 우리가 구한 거 알고 있습니다. 질량 중심의 속도는 뭐가 됩니까? M1 더하기 M2분의 M1 U1 더하기 M2 U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한 결과 V1 프라임은 마이너스 V1 이거를 이제 이거는 질량 중심 좌표계에서 구한 결과인데 이걸 실제 기준계에서 구한 결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 양 두 개의 속도에서 뭐만 빼면 돼요? 질량 중심 속도만 빼면 되죠. 이렇게 질량 중심 속도만 이렇게 뺐습니다. 요 똑같은 걸 양쪽에서 이렇게 빼준 거예요. 그래서 V1 프라임 대신에 U1 프라임 빼기 질량 중심 속도. 그다음에 V1 대신에 U1 빼기 질량 중심 속도 이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 이제 요 놈을 우변으로 보내야 되겠죠. 우변으로 보내면 여기에 이제 분모는 같으니까 여기 쫙 이렇게 있으니까 요걸 갖다 정리하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U1의 개수만 모으고 U2의 개수만 모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결과가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구한 거와 똑같은 결과가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도 뭐 하면 나올 거 뻔하죠. 그래서 여기 V2 프라임 마이너스 V2에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똑같이 질량 중심만 빼면 되죠. 그래서 U2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아까하고 다른 건 단지 요거 아까는 여기가 뭐가 나왔냐면 요게 바로 여기서 여기가 U1이었기 때문에 아까는 이게 U1이었습니다. 나머지 다 똑같고 이걸 U2로 바꾸기만 했습니다. 나머지 다 똑같고 요놈만 U2로 바꿨던데 이걸 다 정리해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U1의 앞에 개수가 2M1이고 U2의 앞에 개수가 M1 마이너스 M1 빼기 M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결과 그래서 M1 더하기 M2분의 2M1 U1 빼기 M1 더하기 M2분의 M1 빼기 M2 U2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구한 결과 딱 맞는 결과가 나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실험실 기준계나 질량 중심 기준계에서 간단하게 구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변환을 속도 덧셈 법칙에 의해서 변환으로 결과를 얻으니까 훨씬 간단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아무튼 우리는 오늘 무엇을 배웠냐면 충돌 문제는 또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어느 관성계에서 풀든지 관성계를 다른 관성계로 할까요? 다른 관성계라고 하는 건 한 관성계에 대해서 등속도 운동하는 다른 관성계죠. 이런 다른 관성계로 가면은 속도의 크기나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크기나 방향이 다 바뀌죠. 그러니까 속도는 다 바뀌더라도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다 똑같은 걸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것을 오늘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질량 중심계, 특히 충돌 문제에서 질량 중심계나 실험실 기준계는 내가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무엇이 필요하냐에 따라서 또는 어떤 상황에서 실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골라서 이용을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이제 우리 제8강은 1시간 더 남았습니다. 우리 8강에서 비탄성 충돌을 공부하겠습니다. 특별히 완전 비탄성 충돌, 우리 충돌 문제에서는 완전 비탄성 충돌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완전 비탄성 충돌 문제를 다음 시간에 배우고 8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